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죠?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요.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방금 전까지 보글거리던 된장찌개 소리마저 멈춘 듯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침묵 속에 지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 평범한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댓글로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혹은 의견 나눠주세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아유, 지영아. 너는 매일같이 집에서 살림만 하니 살이 찌는구나. 언제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거니? 지영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뿐입니다. 남편 준호 씨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하지만 역부족이죠. 시동생 부부의 비아냥거림도 이어집니다.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희처럼 아등바등 살 필요 없으니 말이죠. 동서의 말에 지영은 조용히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지영은 변변한 직업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 좋은 선물을 사와도 늘 준호 돈 펑펑 쓰는구나라는 말이 따라붙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노골적으로 아들 준호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무능한 마누라랑 살 거니?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지영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종종 시댁 식구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지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잿빛 하늘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먹구름 가득한 하늘처럼 답답하고 희망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거대한 비밀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 비밀은 언젠가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오늘 하루도 지영은 자신을 옥죄는 시선과 비난 속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뒤바뀔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늘 그랬듯 일용직 나간다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였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셨습니다. 쯧쯧, 얼마나 번다고 저렇게 나가는지. 오히려 차비가 더 들겠다. 동서는 형님은 참 팔자 편하시죠. 저희는 애 맡기고 돈 버느라 등골이 휘는데라며 비꼬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인력사무소도 허름한 공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영은 익숙한 듯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능숙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와 기업 재무제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했으며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지영에게 간략하게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신규 사업 투자 유치건으로 3군데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은 회장님과의 정기 보고입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회장님과의 정기 보고. 지영은 분명 일용직을 나간다고 했는데 그녀의 일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일제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지영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임원들이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투자 결정, 복잡한 법적 문제들, 그리고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영은 그 모든 사안을 능숙하게 조율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지식과 판단력은 그 어떤 베테랑 사업가 못지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그녀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백발의 노신사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는 지영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JK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땠니, 지영아? 회장은 딸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지영은 오늘의 성과와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버지.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는 지영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착실히 키워나가고 있음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지영은 아버지에게 시댁에서의 일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계속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준호 씨와 이혼하라고 하세요. 회장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다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한다. 어둑해진 저녁, 다시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지영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중생활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만이 이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 이 비밀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JK그룹 회장의 깊은 뜻이 담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JK그룹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장 자리를 노리는 악독한 임원들의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딸인 지영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회장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딸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녀를 진정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영의 신분을 숨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영이 평범한 며느리로서 살림을 하고 일용직을 다닌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혹독한 경영 수업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업의 생리를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회사의 인수합병을 지휘하기도 했고, 때로는 국제적인 투자자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JK그룹의 차기 사장으로서 그녀가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영이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장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지영은 시댁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인내심과 강인함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오해를 감내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영을 평범하고 무능한 며느리로만 치부했죠. 시어머니는 오늘도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지영이와 이혼하라며 재촉했습니다. 저렇게 대책 없는 애랑 살아서 내가 뭐가 되겠니? 엄마가 다 알아봐 줄 테니 빨리 헤어져라. 준호 씨는 어머니의 성화에 지쳐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자신 때문에 아내가 시댁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지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죠. 그 순간 동네 골목 초입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마치 짠 듯이 조용히 마을로 진입하더니
지영의 집 앞에 일렬로 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짙은 선팅이 드리워진 차들은 마치 검은 거인들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무슨 일이지? 저런 비싼 차들이 우리 동네에 웬일이니?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차들이 자신들의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체념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였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는 빈틈없는 절도와 냉철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지영의 집 대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무려 2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을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TV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누가 사고라도 친 거니? 불안한 목소리로 지영을 쳐다보았지만 지영은 그저 굳은 얼굴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K 그룹 비서실장입니다. 사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지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물론 거실에 있던 시동생 부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긴 평범한 가정집인데.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실장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오늘부로 JK그룹의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윤지영 사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곧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름까지 거론되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무시하고 비난했던 며느리 지영이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JK그룹의 신임 사장이라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지영의 숨겨진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녀를 둘러쌌던 모든 오해와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지영을 중심으로 삼엄하게 경계를 섰고 그녀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조용히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JK 그룹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사장님이라는 단어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시댁 식구들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고 시동생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지영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실장은 시어머니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영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곧 취임식 시작 시간입니다. 이동하시죠. 지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지영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권위와 단호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무시하고 하대했던 며느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JK그룹의 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했던 말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떨렸습니다. 동서 역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주제넘게 형님을 비난하고 무시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들은 지영을 향해 온갖 비아냥과 무시를 퍼부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 돈 펑펑 쓴다고 했던 말, 직장도 없이 집에서 논이 살만 찐다고 했던 비난, 그리고 이혼을 종용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취임식이 끝나면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영이 더 이상 자신들의 며느리가 아닌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남편 준호 씨가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과 망연자실한 가족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지영을 보자마자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지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 씨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준호 씨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준호 씨,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할게. 그녀는 준호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던 준호 씨는 이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지영은 단순히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로의 충격 속에서도 가족 간의 끈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지영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의 손을 잡고 경호원들이 안내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헤어샵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들만이 이용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죠. 샵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분주하고도 능숙했습니다. 최고급 드레스와 명품 액세서리들이 줄지어 준비되어 있었고, 지영은 그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수했던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지영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표정에서는 JK 그룹의 수장다운 당당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그 며느리가 맞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감탄사를 내뱉었고 동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지영이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로 얼마나 큰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준호 씨는 변신한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영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준호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JK 그룹 비서실장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취임식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영은 당당하게 앞장섰고 그 뒤를 시댁 식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로 지영과 함께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고급 세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강남의 빌딩 숲을 가로질러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나 회한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차는 웅장한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입구부터 북적였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영이 차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당당하고
우아하게 레드 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 시동생 부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영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취임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모두가 지영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지영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비전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던 무능한 며느리라고 불리던 지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것은 오직 JK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강인하고 능력 있는 젊은 CEO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백발의 노 신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JK 그룹의 회장이자 지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지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는 VIP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 시동생 부부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그들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 지영이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회장의 인사에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저희가 부족해서 오히려. 회장은 시어머니의 말을 막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영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영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자신들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거대한 목표와 아버지의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사장 취임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영은 이제 명실상부한 JK 그룹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숨가쁘게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비난에 상처받거나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비밀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변화는 지영에게 또 다른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지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라며 주변에 자랑하기 바빴죠. 지영이 가끔 집에 들를 때면 손수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동서 역시 진심으로 지영이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전의 비아냥거림은 사라지고 형님, 바쁘시겠지만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지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죠. 준호 씨는 더 이상 아내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능력과 강인함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JK 그룹 회장인 지영의 아버지 역시 행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딸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기에 딸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명절마다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지영의 삶은 화려한 대기업 그룹의 사장으로서의 삶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모두 되찾으며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겉모습과 지위가 아닌 진심과 가족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